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소련에서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해주는 이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세력들이 또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의 일본 식민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강제적으로 합병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또 우리 조선 백성들, 우리 한인들이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에서 또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한 조선 백성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1910년 한일 병합 이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해주로 또 많은 우리 조선 백성들, 한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 백성 외에도 이곳으로 이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조국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자,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해주로 이주한 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을까? 그리고 소비에트 정부, 또 러시아 정부는 그들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연해주에서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제가 조선을 갖다가 이제 병합하는 그 이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이때 외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미 7조약으로서 조선의 군대가 해산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마저 박탈을 당합니다. 이러한 단계적으로 이제 일제가 조선을 이제 외교권, 군대 해산, 사법권을 박탈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한일 병합조약,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일 합병이 되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된 이 한일 병합조약은 8월 29일에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이제 비극적이고 가장 이제 부끄러운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선 백성들,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일제에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한일 합병, 한일 병합조약을 말할 때 이제 그 매국노라고 하는 이제 이완용,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우리가 보통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얘기하죠. 데라우치 마사타게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9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독립운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이 조직이 되고 이제 정부 관료로 있던 사람들도 의병 활동을 하게 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조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만주로, 일부는 연해주로 가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병합조약 체결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멸망하였고 일제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다. 자,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연해주로 이주했던 우리 조선 백성들, 한인들은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내가 연해주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희망과 그런 꿈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연해주 지역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2차로 이 연해주로 넘어온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병합조약을 통해서 이제 일제는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대한제국의 황제를 이왕으로 낮추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국가를 잃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고, 누군가는 모든 재산을 바쳐서 조선을 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조선 백성들, 우리 한인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조국을 찾기 위해서 또 독립운동가들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35년 동안 1945년까지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러시아의 역사와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존재하다가 이제 러시아 제국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엄청난 20세기 초에 이 격동기 시대에 우리 국가를 잃은, 조국을 잃은 우리 조선 백성, 우리 한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했을까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낯선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리고 조국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나를 버렸던, 나를 이주시키게 만들었던 이 조선, 이 조국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 남았길래 우리 이 연해주에서 만주에서 살고 있는 이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이 조선의 백성, 이 한인들은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낯선 땅에서 성공해서 이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다시 조국을 찾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겠다.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조국을 찾겠다. 나를 버리게 만들었던 조국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낯선 땅에서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1차로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왔던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넘어왔던 이 한인들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체제를 만나면서 단합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또 일정 부분 나누어지는, 세력이 나누어지는 그런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같은 민족이 분할이 되고 나누어지고 이러면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또 새로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비극적이고 슬프고 안타깝고 이러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연해주에서 만주에서 우리 조상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착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